안녕하세요. 인사이트 주식 채널의 아이입니다. 엠바이오니아 저번 영상에서 제가 그 종목 그 분석을 해드렸는데 엠바이오니아 같은 경우에는 조금 짚어야 될 부분들이 많았는데 제가 자료 준비를 좀 찾느라 좀 시간을 보내고 해서 정확한 얘기를 여러분들께 설명을 제대로 못한 것 같아서 이번 Q&A와 더불어서 한번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영상 그 댓글 여기 부분에서 재무가 안 좋아졌다는 얘기가 있었어요. 재무가 안 좋아졌다는 얘기를 보고, 그리고 두 번째로는 JNTG라는 회사. JNTG 같은 경우에는 지금 현재 이 GLP 기술을 상용화하였죠. 상용화해서 이제 국내 납품을 아직 하지는 못하고 있는 상황이고요. 중국도 똑같이 이 수소연료 전지에 대한 이슈, 그 수소연료 전지에 대한 그 수요가 굉장히 높기 때문에 그래서 중국 쪽에 이미 해외 수출을 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JNTC 같은 경우에도 물론 이 지금 여기 투자함에 있어서 경쟁 회사가 나오긴 하지만 사실 저희 같이 이제 주식 투자를 하는 입장에서는 이 GDL 이 가능성만 보고도 충분히 상승재료로 존재할 수 있다. 그만큼 가벼운 회사이기 때문에 가볍고 상장 주식 수도 지금 750만 주밖에 안 되고 시가총액도 600억밖에 안 됩니다. 그런 회사이기 때문에 이러한 경쟁사가 지금 이미 개발한 기업인데 이게 어떻게 이게 개발을 했다고 해서 뭔가 상승 모멘텀이 적용되지 않는다? 이렇게 보기에는 좀 힘들어요. 이미 지금 그 코스닥 상장사 중에서는 유일한 기업이기도 하고 현재 습식공정 기반의 이런 첨단복합 소재 기술을 이미 근본 기술로서 보유하고 있기 때문에 이러한 그 GDL 기술 개발은 상용화 시점은 시간 문제라고 보고 있습니다. 근데 이제 가장 중요한 거는 돈이 없어요. 돈이 없다는 문제가 가장 크다고 보고요. 지금 여기 수식공정 기반의 첨단 목화 소재 기술에 관한 이 분기 보고서 내용을 따왔거든요. 그래서 이 분기 보고서 내용 잠깐만 확인해보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습식 공정 기반의 첨단 복합 소재 기술을 더욱 발전시킬 수 있는 탄소 섬유를 활용한 첨단 복합 소재의 개발과 이를 활용한 응용 제품인 GDL입니다. 이 GDL을 기술 개발하고 있다는 말이죠. 그리고 본인들이 갖고 있는 근본 기술로서 응용 제품을 개발할 수 있다는 이러한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 GDL 같은 경우에는 현재 SGL, 그다음에 여기, 그다음에 디토레이 등 글로벌 선진국들만 생산이 가능하며 국내에서는 상용에 성공하지 못해 해외 수입에 의존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 말인즉슨 결국에는 지금 수전료 전지가 100% 국산화를 달성하기 위해서는 이 GDA를 국산화 시켜야 됩니다. GDA를 국산화를 시킬 수 있는 기업은 현재 제가 그 상장사 기준으로는 여기 지금 엠바이오니아가 유일하다라고 말씀드리고 싶고요. 이 유일한 이유는 GDA를 응용 제품으로서 내세우려면 이 근본 기술인 습식 공정 기술을 갖고 있어야 되는데 이 습식 공정 기술을 현재 갖고 있는 기업이 제대로 갖고 있는 기업이 엠바이오니아가 좀 유력하다라고 보고요. 그렇게 해서 지금 이런 얘기가 나오고 있어요. 그래서 지금 현재 랩 스케일 단계를 거쳐 파일럿 스케일 단계에서의 개발이 진행 중이다라고 이제 얘기를 드렸는데 랩 스케일 파일럿 스케일 단계는 말 그대로 여러분들이 그 시뮬레이션을 돌리는 거예요. 실제 생산을 하기 앞서서 조그마한 단계, 그 다음에 어느 정도의 단계, 어느 정도의 규모의 단계에서 한번 실험을 해보는 겁니다. 이미 랩 스케일 단계를 어느 정도 마무리했다는 결과가 나왔다는 거고요. 파일럿 스케일 단계에서도 결과가 괜찮게 나올 겁니다. 결과적으로는. 그렇게 해서 이제 설비 단계로 생산 단계로 들어가게 되는데 실제 이제 생산을 할 때에는 생산 설비들이 필요하고 공장도 필요하잖아요. 파일럿 스케일 단계까지는 이런 그 파일럿 스케일 단계까지는 모두 보유하고 있고 개발을 위한 랩 설비와 파일럿 설비 및 양산 설비를 모두 보유하고 있지만 하지만 이 초박막 구조의 탄소 섬유 부족표를 상용하기 위해서는 당세 양산 설비의 부족함이 있어서 설비 투자를 필요합니다. 라고 여기에서 이제 소요 자금이 부족하다라고 말을 하고 있네요. 그 말은 즉슨 이제
전에 한번 여기가 2019년도에 IPO를 상장할 때에도 이러한 그 기술 개발에 있어서 양산 설비 자금을 모으기 위해서 여기에서 IPO를 진행했던 거거든요, 사실은. 근데도 여기에서 돈이 또 부족하다고 얘기가 나오는 이유가 IPO가 성공적으로 진행됐다고 보기엔 어려웠어요. 주가가 생각보다 이러한 그 모멘텀보다는 너무 작게 작용했고 현재 시총도 너무 작아요. 발행 주식수 대비해서도 600억이면 솔직히 좀 말이 안 된다고 보고 있어요. 왜냐면 이런 기술력 자체만 봐도 실적 대비해서 봤을 때 이런 기술력 자체만 봐도 충분히 1000억대 이상은 유지할 수 있는 기업이라고 보거든요. 음, 근데도 이렇게 주가가 부진부진한 거는 어느 정도 뭔가가 있는 거겠죠. 그런 면에서 일단은 제가 생각했을 때 여기가 랩설비, 파일럿 설비, 근본 기술을 갖고 있는 기업이고 이 슥신 공정의 근본 기술을 갖고 있는 거고 그래서 지금 현재 파일럿 설비까지 진행을 하고 있고 파일럿 단계에 꼭 진행을 하고 있고 이 파일럿 단계가 끝이 나면 뭘 하냐 이제 본격 생산을 하기 위한 생산에 들어가는 겁니다. 파일럿 단계가 끝나면 생산에 들어가야 돼요. 하지만 근데 생산 설비가 지금 투자를 제대로 못하고 있어요. 부지만 기획보하고 공장 건축과 기계 장비 설비에 대한 투자가 지금 안 돼 있는 상태예요. 그러기 위해서는 얘네들이 어떻게 하겠냐? 파일럿 설비 단계에서 기술 개발에 대한 그 개발 소식을 어느 정도 기사화 시키겠죠. 그렇게 되면 뭐 주가가 올라갈 수도 있고 물론 얘네 생각만큼 못 올라갈 수도 있어요. 그리고 나서 유상증자를 발표할 거라고 예상이 드는데 이 유상증자를 발표하기 전에 이걸 주가가 올라갈 거를 예측하고 이렇게 기다리고 있다기보다는 일단은 어느 정도 유상증자에 대한 그 모멘텀을 어느 정도 갖고 있고 대비는 하고 항상 이제 머릿속에 염두에 해두고 계시고 주가가 올라가는 거를 일단 지켜보는 게 좋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엔바이오니아 같은 경우에는 만약에 올라가게 된다면 목표가로는 저는 한 14,000원 이 라인 부근까지 보고 있습니다. 여기 13,000원 라인 부근까지 보고 있고요. 단기적으로 그렇게 해서 언제 이 개발 소식이 나올지는 불명하지만 현재 이 실험 단계가 올해 한 해 동안 진행되었고 랩 단계가 지금 끝나고 파일럿 단계가 진행되는 시점에서 이 주가 모멘텀이 한번 상승 작용이 좀 이런 떡밥들이 슬슬 나오면서 아마 지금 현재 박스권 이렇게 중앙선 라인에서 지지 반등을 보이는 부분들도 이런 기술 개발에 대한 그 가능성에 대한 부분들이 현재 지금 가시화되고 있다라고 느끼고 있고요. 이 부분 특히나 이런 지지 반등을 보인 부분에서 외국인들이 굉장히 많이 사들였어요. 현재 이 주식의 그 매 수급을 정말로 이제 분석을 할 수가 없을 정도로 단순화돼 있거든요. 개인 아니면 외국인이에요. 기관은 아예 들어오지도 않아요. 이 기간 때 이거 매수는 왜 들어오는지 모르겠지만 기간 때 이때 매수 들어온 거 빼고는 매수 그냥 동향이 거의 없습니다. 그냥 없어요. 그리고 외국인들만 계속 사고 팔고를 하고 있는데 사실 이게 외국인이 아닌 가능성도 존재하다고 봐요. 그냥 외국 창고를 사용하는 한국인들이 이렇게 해서 어느 정도 이게 매집을 한다고 볼 수도 있는데 이 구간대 특히나 많이 매집을 했고요. 이 구간대 한 전체 지분율의 한 2% 정도를 매집을 하는 거를 확인했습니다. 그리고 나서 이때 한번 올릴 때 엄청 확 내리다가 여기 지지선을 반등해서 지금 못 내리고 있는 상황인데 어떻게 될지 좀 더 두고 봐야 하지만 일단 확실하게 재료가 있으니까 이 재료를 언제 터트리냐에 따라서 주가는 언제 올라가느냐가 중요하다라고 볼 수 있겠네요. 일단은 우리 구독자 여러분들이라면 일단 기술 개발에 대한 가능성은 열려 있다. 그래서 하지만 지금 완벽하게 이거를 이제 수익화 시키려면 상용화 시키려면 좀 더 투자금을 받아야 된다. 근데 코스닥 기업이 투자 받으려면 제일 좋은 방법이 제일 싸게 돈 빌릴 수 있는 방법이 아니 그냥 무이자죠. 무이자로 돈 빌릴 수 있는 방법은 유상증자다. 근데 지금 상황에서 유상증자를 그냥 무턱대고 할 수는 없다. 주가를 한번 띄워 올리고 유상증자를 진행할 가능성이 높은데 얘네가 지금 주가를 띄워 올릴 수 있는 가장 큰 모멘텀 재료는 파일럿 설비 단계를 완료했을 때 그때 이 슥식군전 기반의 첨단복합 소재에 대한 이 슥식 부족보 개발에 대한 얘기를 2차 전지, 수소 연료 전지에 대한 GDL에 대한 부분을 기사시켜서 단기적으로 급등을 한번 내놓을 가능성이 높다. 그렇게 해서 한 14,000원 라인대까지 해서
이 박스권 뚫고 급한 상승을 보일 가능성이 높다라고 말씀드리고 싶고요. 이거는 어디까지나 제 생각일 뿐이고, 투자를 함에 있어서 여러분들이 항상 판단하시면서 참고만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해서 여러분들 여기까지 해서 영상 마무리 짓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맞다. 재무구조에 대한 그 재무구조 이 Q&A 그 관련된 그 대답은요. 일단 재무구조 같은 경우에는 지금 현재 지금 포괄손익 계산서로 봤을 때 얘네가 지금 실적이 조금 떨어졌거든요. 지금 실적이 좀 떨어진 이유가 그 원래 현대차에서 작년까지만 해도 그 현대차 이번에 만들어낸 그 자동차 천장에 다는 부품 소재를 얘네가 개발을 했어요. 근데 이번에 거래가 끊겼거든요. 7월 달 기준으로 해서 7월 1일 달 기준으로 해서 거래가 끊기면서 그래서 얘네가 9월 달에 이렇게 악화된 거예요, 실적이. 그게 거래가 끊기면서 매출액 부분도 많이 날라가고 그러면서 나타나는 이제 영업이익 부분도 많이 날라가고 해서 9월달 3분기부터는 이제 영업이익률이나 이런 부분들이 많이 나빠졌는데 현재 근데 부채 비율이 너무 좋죠. 부채 비율이 좋아진 거는 사실 IPO가 한몫했다고 보고요. 19년도에 이렇게 좋아진 거는. 근데 어찌 됐든 부채 비율 좋고요. 근데 이제 그 단기적으로 자동차 이 생산 공정이 자동화 그 생산 공정이 코로나 팬데믹으로 기점으로 해서 많이 이제 가동률이 줄어들면서 얘네 거래를 끊었습니다. 그러면서 생기는 경영악화지 이 자동차 경상화 소재에 대한 그 시장 모멘텀이 끊겼다라고 보기는 어려워서 앞으로 또 시간이 지나면 또 계속해서 팔릴 거예요. 왜냐하면 지금 갖고 있는 기술력 대비해서 시장 경쟁력 가격 대비해서 기술력이 너무 좋기 때문에 앞으로도 시장 선점할 수 있는 기술력은 확보되어 있다고 보고요. 이거에 대한 그 단기적인 코로나 팬데믹으로 인한 그 자동차 공정의 가동률이 떨어지면서 나타난 이 단기적인 이게 실적 악화이기 때문에 크게 이제 문제는 되지 않는다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렇게 해서 영상 마무리 짓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